지금 괄호 2번 볼게요. 괄호 2번. 입항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입항 보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한번 볼게요. 5개, 1, 2, 3, 4, 5가 나오죠. 이 서류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입항 보고하면서 내는 서류가 뭐냐. 일단 사람 서류가 2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 여객 명부랑 승무원 명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품 서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외국무역선이라면 선용품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선박용품으로 바뀌었죠. 선박용품 목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승무원 휴대폰 목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뭐가 실려 있는지 필요하겠죠. 적화 목록, 적재 화물 목록이 필요해요. 적화 목록이 적재 화물 목록으로 바뀌었죠. 이 5개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괄호 2번의 2번째 줄 보시면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입항 보고서를 제출해라. 혹은 출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라. 이 말은 뭐예요? 입항할 때는 입항 보고를 하는 거고 출항할 때는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 5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 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는데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지금 동그라미 3번은 이 5개 서류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그러면 자, 지금 다시 5개 서류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5개 서류 중에서 제일 중요도가 떨어지는 서류 2개를 한번 찝어봅시다. 사람 서류는 생략 못해요. 누가 타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그치? 그러면 1, 4, 5번 중에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러분 적재 화물 목록 있죠. 컨테이너에 어떤 물품 실렸는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적재 화물 목록은 생략 못하고 결국에 사실 승무원 휴대폰 목록은 뭐 별 지장 없잖아요. 선박용품 목록도 별 지장 없겠죠. 1번, 4번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서가 아니라 321페이지 괄호 3번 볼게요. 입항 보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입항 예정 보고서를 일단 내야 돼요. 이건 입항 보고서가 아닙니다. 지금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예정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근데 단서 규정에 보시면 24시간 이하의 그러니까 운항 기간이 10시간이면 도착해. 일본에서 선박으로 우리나라에 한 10시간이면 도착해. 10시간도 안 걸리죠, 사실. 그런 식으로 24시간 이하라면 출항하는 즉시 예정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 보고서를 먼저 내주고요. 그 다음에 예정 보고서를 내고 나면 일단 우리는 얘가 들어오겠구나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에 보시면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혹은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이 말은 배 주차하기 전까지란 뜻이에요. 배가 도착하면 주차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두에 접안하기 전 혹은 정박하기 전까지 최종 입항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입항 보고서. 그래가지고 3번 입항 전에 제출하는 여객 명부 같은 경우에는 입항하기 30분 전까지 여객 명부는 30분 전까지 내줘야 돼요. 누가 타고 있는지는 미리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출 시기 보시고 출항 허가 신청서 제출 시기 한번 볼게요. 출항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출항하기 12시간 전까지 냅니다. 출항 허가 신청서인데 이것도 예정. 출항하기 12시간 전에 예정 허가 신청서를 내고 그 다음에 출항 후 입항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배가 있다가 출항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배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배가 들어왔는데 다시 나갈 거예요. 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이 12시간 이내예요. 그럼 12시간 전에는 얘가 무슨 상황이에요?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출항허가 예정 신청서를 내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12시간 이내인 경우 자 단서 규정 보실게요. 3시간 전까지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출항허가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되냐? 떠나기 전 혹은 닻을 감아 올리기 전까지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무 여부 결정이라는 거는 이제 선박 검사 대상으로 결정을 하냐 안 하냐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박 검사 대상이 된 경우라면 세관장이 직접 선박에 출무해가지고 검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관장이 직접 오진 않아요. 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당연히 세관 공무원이죠. 세관장이 인천 세관장입니다. 얼마나 바쁜데 어떻게 이거 선박 검사를 직접 하러 오시겠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얘는 검사 대상이 아닌데 선박 자체가 좀 약간 수상해. 우범 정보가 있거나 뭐 예를 들면 밀수인 물품인 마약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도 직접 검사 대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읽어보시고요. 4번은 삭제됐어요. 요거는 숫자인데 삭제됐기 때문에 안 보셔도 돼요. 별로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서 삭제됐습니다. 자, 괄호 6번 출무 검색인데요. 지금 2페이지 우리 개정 프린트 2페이지 한번 보실 거예요. 2페이지 보시면 괄호 6번, 1, 2번을 좀 잠깐 수정을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용어 정의 말고도 이쪽에 수출입 안전관리 쪽이 사실 이번에 개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이걸 요렇게만 한 이유가 뭐냐면 거의 법의 용어적인 측면만 바뀌었지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냅뒀어요. 그러니까 법 조문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문 명확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법에 어울리지 않는 용어를 썼다면 그거를 좀 정비를 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냅뒀고요.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중요한 거 위주로 또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요거 개정된 내용으로 다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뽑아온 거 위주로는 좀 챙겨주세요. 자, 괄호 6번은 1, 2번을 고치셔야 되는데 자,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에요. 1번 보시면 선박 검색, 출무를 하려고 할 때 자, 주체 보세요. 세관 공무원이 출무하려고 할 때는 그 검사를 하겠죠. 세관 공무원이 선박 검색을 할 텐데 그거 하고 나면 결과를 바로 시스템에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 선박 검색을 했는데 세관 공무원이 뭔가 뭐 밀수인 물품이라든가 좀 수상한 물품들을 발견을 했다. 그럼 당연히 보고해야겠죠. 조치를 취해야겠죠. 이건 당연한 규정이에요.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용어만 바뀌었는데 이 바뀐 용어가 조금 까다로워서 요대로 예전 규정대로 보시면 지금 바뀐 규정대로 지문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였지 하실까봐 지금 제가 바뀐 걸로 봐드리는 거예요.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7번 입항 보고를 하게 되면 세관장이 수리를 해줄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수리를 해줄 건데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2번이 새로 생겼어요. 이거는 입항 보거나 출항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우범성 같은 화물이 있다면 전산 심사로 수리를 하거나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입항 보고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되면 수리가 날 거고요. 출항 허가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이 출항 허가가 제대로 된 거라면 허가가 나겠죠. 그렇죠? 그거 얘기야. 전산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